자, 이번에 좀 이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이 페제슈키안으로 바뀌었는데 이 새로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 선거 운동하면서 공약으로 앞으로 이란 국민들이 좀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공약을 해서 대통령으로 뽑혔는데 뽑히고 난 뒤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뭔 소리냐 그러면서 안 된다고 대통령의 공약을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냐 이랬다고 이제 말렸다고 그래요. 네, 하메네이가 이 신임 대통령 내각과의 첫 회의에서 인터넷 공간에 대해서 통제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선거 운동 공약으로 인터넷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었는데요. 사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 의존을 해가지고 이제 기업 활동을 벌이고 비즈니스도 많이 하는데 너무 심한 인터넷 필터링을 하는 것은 이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인터넷 규제를 이제 완화하겠다라는 공약을 이제 이 신임 대통령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란은 오랜 기간 이 인터넷 사용을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통제를 해왔습니다. 뭐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이런 소셜 미디어 어플 전혀 사용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2022년에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도덕 경찰에 끌려가서 사망했던 이 마흐샤 아미니의 사망 이후 이제 시위가 굉장히 이제 커지면서 더 엄격해졌어요, 규제가. 그래서 왓츠앱이나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다 차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마니 이란 최고 지도자는 가상 공간에다가 법치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의 통제를 위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제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란의 온건파 대통령이 들어왔으니 이제 이란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란 대통령은 별로 힘이 없다. 허수아비다. 사실 최고 지도자에 의해서 이란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으면은 좀 체면을 세워주지. 이번에 그럼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 앞에서 깨갱했겠네요. 당정 갈등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 최고 지도자니까 정종 갈등이래. 그죠?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자, 얼마 전에 북한에서 자살 공격용 드론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북한에서 공개한 드론이 이스라엘 거하고 구조나 성능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이스라엘 드론을 훔쳐다가 어떻게 기술을 도용한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드론이 북한의 손에 들어가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이번 주 월요일에 새로운 자살 드론을 공개를 했는데 저희 이스라엘 투데이에서 자살 드론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드론에다가 폭발물을 실어서 목표물에다 고의로 추락해서 이게 폭발하게 하는 유도 미사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드론인데 이번에 공개한 이 북한의 자살 드론이 이스라엘제 드론인 하롭 그리고 러시아제인 렌시3 이스라엘제 히어로 30와 비슷해 보인다는 이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북한이 아마 러시아로부터 이런 기술을 획득하지 않았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수입을 해 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란은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이 기술을 수입을 했고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가져왔고 이란은 이스라엘 기술을 해킹해서 이제 드론 기술을 이제 발전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란이 이스라엘로부터 훔친 기술을 이용해서 드론을 만들고 그 드론을 러시아에다 팔고 러시아는 그 드론을 북한에다가 이제 전수해주는 구조가 되다 보니 북한제 드론이 이스라엘제 드론과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뭐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이 자살 드론, 이스라엘제 하롭 드론과 유사한 이 드론이 10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주요 시설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란이 이스라엘 한이의 암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가 아니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 야이르 네타냐후를 노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야이르 네타냐후 지금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미국의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란이 이제 대놓고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닌데 이란의
보복 공격이 점점 더 이제 미뤄지면서 사람들이 이란의 공격이 과연 어떤 형태로 이뤄질까에 대한 추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공격이 수년 동안 이뤄질 수도 있다. 아주 길게 보는 얘기도 있고 한편으로는 방식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고위급 인사, 특히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고위급 인사를 암살하는 방법으로 이제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이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이 그 후보에 들어간 것이죠. 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있는 본인의 아들 야이르 네타냐후에 대한 이 보안을 좀 강화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요. 이제 사실 해외에 있는 이 이스라엘인들에 대해서 보안 수준을 결정할 때 위협 수준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상황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수준을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 야이르 네타냐후에 대해서 실질적인 위협은 사실 없어서 보안을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전면전보다도 사실 이렇게 암살전으로 많이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 야이르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놀기 좋아하고 막 술집 가고 밤새 춤추러 다니고 더 많이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예, 뭐 관리 잘 해야 되겠죠.